이 한일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모셨습니다. 네. 네,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환대했는데 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큰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지금 그 자유주의 질서가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자유민주주의, 열린 시장 경제, 그리고 법치와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질서인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서 하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80년 동안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갖다 구가했고요. 그리고 공통의 어떤 정체성과 가치를 갖다가 공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발 뭐 동맹 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했고 관세 정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일은 지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동명상련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역사 문제, 기타 등등 때문에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분명히 이제 양국이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각각의 어떤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합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옹고지신을 사자성어를 언급했습니다. 결국엔 지금 저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저 장소, 나라현이죠. 그리고 앞서서 정상이 만났던 장소, 경주. 그러니까 이 과거의 교류가 있었던 것이 앞으로도 계속 미래로 가져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연속성 상에서 한일은 멀지만 가깝지만 먼 이웃이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듯이 양국 사이가 정말 이게 좀 부침을 갖다 거듭해 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공동 운명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고 다행스럽게 조금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 양 정상이 그러니까 양국에서 이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조금 한일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다라는 어떤 관측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양 정상 모두 미래지향적인 어떤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갖다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향적인 어떤 그런 공동선언문이 나왔다고, 공동선언문이 아니고 기자회견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 표정이 밝아요. 시정일관 밝은 표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환대했다. 앞서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역사,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도 논의가 됐어요.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것은 이제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과거사 문제를 갖다 그냥 덮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징용공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뭐 역사 문제를 당장 꺼내드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고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1942년 조세이 탄광이 붕괴가 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인 희생자가 거의 한 200명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뭐 유해 수습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신원 파악도 안 되고 근데 그 유고를 통해 가지고 이 DNA 검사를 갖다 하면은 신원 파악이 좀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과거사 뭐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면은 이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양국이 이 과거사 문제지만 협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까지 한일 관계가 좀 진전했고 그리고 작은 첫걸음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조금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해를 발굴하면서 이런 이제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과거사 문제를 새롭게 미래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마냥 덮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쉬운 것부터 좀 하기 좀 용이한 것부터 좀 하자라는 합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와중에 한중일이 공통점을 찾아서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일 갈등이 조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대목에서 저런 어떤 발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일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사실 중국
또 한국 쪽에 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일본도 사실 한국의 필요성이 더 강화가 된 것이죠. 전략적인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우리 편을 좀 들어달라 했었을 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어제 이제 NHK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뭔가 조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었을 때 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일 사이의 문제다. 아주 외교적으로 적절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했다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중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이 뭔가 조금은 화해 모드로 나아가려면은 아니 여기 동북아에는 지금 한중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정상 외교 메커니즘이 있는데 예. 이런 걸 살려나가면서 한중일이 조금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모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외교적인 뭐 출구로서도 좀 제안을 한 것이고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민감한 예민한 문제에 네. 대해서는 뭔가 원론적인 답변으로 네, 네. 외교적 출구를 찾는 것도 지혜로운 네.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NHK 인터뷰를 말씀하셨는데 이곳에서 일본산 수산물 문제도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이제 2011년 후쿠시마죠. 이 원전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은 아마도 2013년에 이 일본산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을 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거의 한 1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중국은 사실 작년 6월인가 일부를 수입을 재개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는 수입을 재개하겠다. 물론 이제 다시 금지하겠다는 지금 뭐 예. 여론도 들끓고 있지만 네. 근데 한국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국민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한다면은 국민들도 많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니까 조금 예. 재개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또 지금 한국이 이재명 정부가 CPTPP 가입을 예.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게 12개 국가가 참여한 이 자유무역 블록인데 네. 이게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반드시 우리가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야지만 뭐 CPTPP를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참여국 12개국 모두가 한국의 참여를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좀 분위기를 띄워줘야지 한국의 CPTPP 가입이 용이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산물 수입 재개라는 좀 성의를 갖다 보이면은 CPTPP 가입도 좀 용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수산물 이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 한국의 실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지금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네. 가입했을 때와 지금 현재 이익과 불이익을 좀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좀 유리할까요? 이익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발 뭐 보호 무역 정책 예. 그리고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사실 한국도 좀 심하게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국이 CPTPP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관세 정책 혜택이 발생하고 그리고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분절되고 단절되고 있는 공급망이 예. 이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데 한국의 공급망이 조금 이제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죠. 한 보고서를 갖다 제가 읽어봤는데 네. 한국 CPTPP를 가입하면은 GDP가 뭐 한 20조, 한 30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예. 경제적인 효과는 있는데 이게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러니까 좀 득을 보는 어떤 그런 산업이 있다면은 그렇지 못한 산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서비스업이 좀 혜택을 받는다면은 네. 농수산물에 그러니까 농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뭐 일본도 자동차 강국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이런 이 산업은 조금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네. 조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만찬이 있을 것이고요. 내일은 함께 호류지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아까 다카이치 총리가 호류지 법륜사를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떤 네. 곳이죠?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예. 이제 이 그 나라
라는 지역이 이제 일본의 고도인데 이 네. 고도를 중심으로 당시 어떤 백제와의 문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나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백제인의 흔적이 있고 그 당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그런 교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게 한일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것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다가 서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양국 간에 어쨌든 현안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네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조금 민감한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를 그냥 마냥 미룰 수만은 없을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사실 아베 전 총리의 역사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다소 극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극우적인 역사관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었을 예. 때 예. 자신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을 조금 그들의 어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건드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사실 그 대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를 뭐 파견하겠다 이 발언으로 네.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는 지금 인기가 완전히 상종가예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좀 국제적으로는 조금 미국이 도와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네. 한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좀 자제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한일 관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은 역사적으로 한국에게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도전 요인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양국이 서로를 갖다 많이 필요로 하지만 또 미국과의 또 적절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본의 미국정, 대미 정책이 있을 수가 있고 한국의 대미 정책이 조금은 엇박자를 낼 수 있는 뭐 네.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산적합니다. 예.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유주의 질서를 양국이 협력해서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 그런 큰 공동의 전략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 지도자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순조롭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분위기지만 역시 이야기로 풀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